어떻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자, 일단은 줬어요. 그거는 이제 I'm sorry to hear 보시고요. 우리는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도할 1 끝까지 했나? 마지막에 한 2개 정도 나왔나? 너무 빡세요. 쌤, 저희가 미적이 평균이 80이 안 나와서 치킨을 못 먹어요. 안 돼. 그래, 뭐라고? 평균값의 정리 마지막 거 유형 남았나? 안 돼, 평균. 너왜 미적? 유형 13은 했는데 유형 15를 안 했지. 유형 15 제껴. 보함수 활용 아니 이거 가지고 오라고 도로로 하신 거 갑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도도 나가야 돼. 이것만 가져왔는데. 나은이 때리세요. 죄송해요. 너가 좀 때려줄래. 자, 부로 때리지 마. 이따가 프린트 해줄게. 개념은 그냥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네, 샤, 샤. 우리 같이 보자. 자, 부록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은 y는 a, x, n제곱의 개형이라고 하자면 크게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인데 이제 1이 아닌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이 짝수인 함수,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있죠. 자, n이 짝수인 경우에 이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다 어떻게 되냐면 a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근데 n이 홀수야.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안 돼. 그리고 0 넣으면 0을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져요. 현차 함수. 빨리 그리죠. 빨리 2배속으로 빨리 가. 제가 못 사왔어요. 주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짝수 차일 때는 대칭으로 그려지고요. 홀수 차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x 4제곱의 그래프랑 x 4제곱의 그래프 차이는 어떨까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자고 해봅시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들이 있어. 타이밍이 머리가 커서 잘 안 보이는 게 없구나. 진짜 나은이가 겁나 뭐- 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얘네 x제곱이랑 x제곱 둘 다 어디 지나냐면 0,0 지나고요. 1,1 지나고 마이너스 1 지나고. 그렇지. 근데 x제곱의 경우 여기 가운데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 집어넣을 때 몇이 나와? 4분의 1 나오지. 그럼 요거에 또 반이니까 한 요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2차 함수인 거죠. x제곱. 이쪽도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x 4제곱이 되면 여기 지금 2분의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이 되는데 얘는 뭐야? 2분의 1 4제곱은 16분의 1이지. 그럼 요걸 또 반으로 나누면 그게 8분의 1이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눈 게 16분의 1이니까 얘는 어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x 4제곱이 무조건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랑 2의 제곱, 2의 제곱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런 교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교점을 가지고 그래프 개형도 이렇게 U자형 혹은 뭐 이렇게 뭐 V자형으로 그려지는 거 다 동일한데 x 제곱이랑 x 4제곱을 비교를 하자면 x 약간 저기 네? 4제곱? x 제곱. 뭔 차이인지 알겠죠? 약간 턱이 조금 더 이제 사글 아니 네. 동글동글하냐 아니면 이제 V 라인 얼굴이 있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원래 딱 하윤이를 보려고 했는데 눈이 딱 먼저 마주쳐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차수가 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개형을 갖는다라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점점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엔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홀수 제곱도 마찬가지야. 홀수 제곱도 n을
계속 키워준다고 하면은 지금 세제곱이 이런 모양, 5제곱이면 이게 조금 더 눌려 있는 모양, 7제곱 더 눌려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x 뭐 n제곱에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둘 다 어떠냐면 여기 있는 요걸 뭐라고 불러? y는 0, x축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x축이랑 접하는데 얘가 짝수차로 접하는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접하고 홀수차로 접하는 모양에선 이런 모양으로 접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x제곱은 약간 이제 그 새가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를 접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하냐면 스치죠, 스쳐. 스치면서 접해. 스접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접하는 건 맞는데 스친 게 아니고 뚫어버렸지. 그래서 얘를 뚫접이라고 할 거예요. 스접, 뚫접.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집은 지금 0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0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x-3의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3보다 큰 걸 넣으면 양수로 나와. 그건 당연하죠. 3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2개 이상 된 순간 중근이기 때문에 접한다야, 접한다. 근데 어떻게 접하냐면은 여기는 양수로 나와야 되고 여기는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스접인 거고 이렇게 하면 뚫접인 건데 뭘로 그려진다? 뚫접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홀수차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몇 차 함수야 이거? 5차 함수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일단 최고차가 양수기 때문에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 그냥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가 어디랑 어디서 0이 되겠니 하연아? 몇 집어넣었을 때 0 되겠어? 3이랑 2. 그치? 2랑 3, 3이랑 2 넣었을 때 0이 되겠지. 근데 지금 3을 보면 어때? 3중으로 적혀있잖아. 3보다 큰 쪽 넣으면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3보다 작은 걸, 살짝 작은 걸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음수의 세제곱 음수가 될 거고 얘는 2랑 3 사이 값이라고 하면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여기 음수 값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뚫접이 된다는 거야. 어디서? 3에서 뚫접이 된다는 거야. 그럼 뚫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긴 어때? 여긴 2차지. 짝수지 짝수. 어딜 봐 날 봐. 짝수잖아. 좀 기분이 나쁜데? 왜? 뭐 보여준 거야? 뭔데? 안 보여? 딸기 줬다고? 여기서 그래.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짝수잖아 짝수.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해봐. 2보다 큰 걸 넣든 작은 걸 넣든 얘는 이미 음수로 딱 결정이 돼 있어.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큰 걸 넣든 작은 걸 넣든 제곱이니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뀌진 않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 옆에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근데 이 그래프를 미분 가능이고 연속적이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건데 여기는 내려가다가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총 3가지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프 다항함수 개형을 그릴 때 x-a의 홀수 제곱 요 모양이면은 뚫접이다. 뚫접이라는 거는 a라는 지점에서 요런 모양 또는 반대로 이제 요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로 가질 때 fx가 얘를 인수로 가질 때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으로 그려준다는 얘기고 x-b의 짝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b를 기준으로 스접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b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x-c가 그냥 1제곱인 경우 요럴 때는 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그냥 뚫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를 응용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아는 모양을 먼저 해볼게요.
3차 함수를 얘기해 봅시다. 얘가 만약에 x제곱에 x-3이라고 해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자는 거냐면 일단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은 0이랑 3이죠. 근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뚫이죠. 그냥 뚫. 뚫인데 여긴 뭐야? 제곱이니까 스치면서 접해야 되지. 근데 그럼 x제곱이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가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 왜 안 될까? 이렇게 그리면 얘랑 연속으로 이어버릴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이어져야 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근이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거.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랑 이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 약간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리듯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야. 스케치.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되도록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고요. 요런 개형으로 3차 함수 개형이 그려지게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 우리 그릴 줄 아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요런 경험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요렇게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이야. 몇 차 함수니? 4차 함수. 근이 뭐랑 뭐가 있어요? 0, 3, 마일. 마일 0, 3 이렇게 있죠. 자, 3은 어때요? 뚫어버려야 되지. 자, 0은 어때요? 스접인데 자, 얘랑 연결이 되려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뚫어버려야 되는데 단일근이니까 접하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최고차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나요가 아니고 연속이 되게끔 그려진다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스케치를 미분 가능이고 연속으로 그려주시면 이런 4차 함수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모양. 그리고 4차 함수가 이게 양쪽이 비대칭일 때는 먼 쪽으로 많이 쳐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어. 근데 이런 건 우리가 그릴 줄 알던 함수고 이렇게 해서 5차, 6차, 7차 이렇게 차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리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 뭐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해봅시다. x 제곱, x 마일 세제곱, x 마이 4제곱 해볼게요. 5제곱을 합시다. 자, 이런 경우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곳들이 어디냐면 0, 1, 2고요. 자, 2에서 홀수지. 홀수니까 마지막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뚫접죠, 뚫접. 이런 식으로 스케치 해주시면 되겠고 여긴 어때? 1. 또 뚫접이지. 근데 연속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또 뭐예요? 스접이죠. 여기 연결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스케치로 너네가 미분 가능이고 연속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굉장히 막 멀리 이렇게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각까지 우리가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큰 틀에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힐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극대가 얼마야 극소가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대가 몇 개 있겠냐라고 하면 여기 극대죠. 또 있나요? 이미 눈썹 크게 뜨고 또 있어? 없지? 극소는 여기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이런 군데가 있지만 이런 곳은 극점은 아니죠. 이런 걸 안장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너네가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바뀌는 곳을 찾아서 극점이 몇 개야가 아니라 그래프를 예측해서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은 첫 번째 그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가져버리면 안 돼. 요거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너네가 x마일 제곱 x만 3이면 이제 어떻게 그릴지 다 알잖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5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맞아 평행이동인데 이거는 애초에 y는 5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 y는 5와 요 녀석이 1이랑 3인 곳에서 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3에서는 뚫어버려야 되고 1에서는 스접이니까 이거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이제 나은이가 얘기해 준 것대로 원래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 거를 윗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얘를 마치 x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5를 기준으로 1에서 접하고 3에서 뚫어버리고 라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런 변형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뭐 5가 아니고 x 플러스 1이야.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2분의 x 플러스 1이랑 이제 여기 얘를 옆으로 넘겨. 그럼 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x와 gx의 교점이 1이랑 3이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수상으로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2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대충 이렇게 생각했죠.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좀 완만하고 여기 1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이 직선이랑 요 3차 함수랑 어떻게 해? 1이랑 3에서 만나는데 1에서는 그러니까 3에서는 뚫고 1에서는 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fx라고. 자, fx식이 뭐였어요 방금? 요거였죠? 그치?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 뒤에 남아있는 요 녀석을 잠깐 g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fx 빼기 gx라는 게 무슨 식이에요? fx와 gx 교점을 찾는 식이죠. 그 교점이 어떻게 나와요? 1 중근으로 하고 3을 단일근으로 했죠. 그러니까 1에서 접해야 되고 3에서 한번 만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뭐 부록에서도 여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어쨌든 상수가 붙어있는 경우고 결국 따지고 보면은 gx는 k라고 하는 상수 함수랑 fx가 1에서 두 번, 3에서 한 번 만났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것들 같이 주면 좋겠어. 힘내시고 에어컨 할 때 조금만 세게 소리를 너무 더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fx 식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이제 0두근이고 1두근이고 2두근이야. 자, 이렇게 근이 3개, 4개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처럼 근이 몇 개인 경우 딱 2개인 경우예요. 이 2개인 경우에 아니요. 이 2개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수투로는 증명할 수 없는데 미적 기본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증명은 안 할 건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나은아 x 마 3의 세제곱에 x 마 7의 2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어디랑 어디? 3이랑 7 표시해놓고 7은 슬접 3은 뚫접인데 얘랑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 그러면 여기쯤에 무슨 점이 생기냐면 극대점이 생기겠지. 그 극대점에 x 좌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날먹으로. 근데 잠깐 살짝 수정. 8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했죠. 요거 이제 승범이 특강에서 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지금 여기 몇 중근이? 3중근. 안 보이네. 3중근. 그렇죠. 여기 3중근이고 여기 몇 중근? 2중근. 그러면 여기가 3대 2가 무조건 돼요. 언제? 근이 2개만 있을 때는 이게 무조건 돼요. 오케이? 무조건 됩니다. 눈을 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네 오해해가지고 3개일 때도 된다라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요거 세제곱 있고 요거 제곱 있고 요거 하나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1에서 그리고 2에서 3에서 뚫고 2에서 접하고 여기서 뚫어버리니까 뭐 요런 모양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긴 1중근 여긴 2중근이니까 뭐 1대2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이 2개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은 그 부분적분법으로 하는 거는 부분적분 아직 안 했을 거 아니겠지. 미적 2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걸 증명을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니다. 증명할 수 있다. 소리. 응? 그거 언제예요?
공기고사. 클리닉? 네. 시간이 남으면 해야지. 일단 보세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미분을 하면 3. 이게 곱미분이니까 m의 x마 알파에 저 맨에 있는 거 m-1제곱 x마 베타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은 x-알파의 m제곱에 x마 베타의 n-1 되는 대신에 n이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 X만 베타 N제곱 봤어요. 이거를 x마 알파랑 x마 베타를 각각 n-1개, n-1개를 묶어주면 요 앞에 m 곱하기 x마 베타, 여기는 n 곱하기 x마 알파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뭘 구한 거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된다 외에 한 군데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가 더 생기는데 요 식을 전개를 해주시면 mx 더하기 n에 마이너스 m 베타 마이너스 m 알파인데 얘가 0이 되려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m 플러스 nx인데 그러면 얘네 옆으로 넘겨서 나눠주시면 x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베타 알파죠? 이게 뭐예요? 내분점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m중근 n중근이면 m 대 n으로 내분되는 위치에 또 다른 극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 2개짜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 뒤에 플러스 k가 붙어 있으면 여기를 y는 k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 뭐 3분의 x 플러스 1이 있어, 그러면 요 직선이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살짝 기울어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키 3에 있는 내용까지 다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비율 관계, 요거를 이제 뭐 아는 친구들은 알 건데 특강으로 나은이는 알고 있지. 뭐가요? 3차 함수 비율 관계 아마도 그게 뭐예요? 하윤이랑 수미도 알고는 있지. 비율 관계가 뭐예요? 몰라. 아, 몰라도 돼. 아니 몰라도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알면 돼. 나은이가 제 책이 이상한 거 아니 써요. 공식 외우는 방법 쓰는 거잖아. 뭘 썼는데? 나 예전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줬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놀라워요. 난 욕설이 섞여 있는.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아, 저거 알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기가 3차 함수의 극대 지점, 여기가 극소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요. 아 알아요. 여기서는 한 번에 툭 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저번에 배웠을 때 문화가 겠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불호까지 할 때는 비율 관계를 배우지 않고 다시 접하는 점 이런 점을 찾을 때 요거 더하기 요 점이 세근의 합이랑 같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점을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함수를 예를 한번 봅시다. x 세제곱 몇 수로 하지? 마이너스 3x로 이런 함수가 있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얘를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3x로 묶어주면 3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x 좌표가 한 군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 좌표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대칭인 기존의 x 좌표도 0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찾고 싶으면 지금 요렇게 직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요 직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3차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이 하나, 두 개인데 얘는 중근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부록에서 도알 1에서 했던 얘기를 해보자면은 1 더하기 알파가 세근의 합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1 더하기 2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를 찾는다고 하면은 요 3차 함수랑 요 직선이 접한다고 했을 때
마일 더하기 베타가 0이 돼야 되니까 너가 2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결국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생기냐면 여간격, 요 간격이 모두 동일해지면서 이 대칭 기준점을 기준으로 극점과 다시 만나는 점 사이에 1대2라는 길이 비율이 무조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만 길이 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어디도 유지가 되냐면 이 대칭 기준점에서 극점까지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도 일정한 비율이 생겨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대칭 기준점 x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여기 좌표를 계산을 하시면 여기 좌표가 지금 몇이 나오냐면은 0,0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또 0이 될 때가 언제냐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죠?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여기 3차 방정식이 x제곱 마삼으로 묶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요 극점까지가 x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가 생기는데 이것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뭐 증명은 그냥 미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굳이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가 쓰이게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요거에 대한 공식이 또 있어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 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2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에 극점이 되는 x좌표의 차이를 세제곱해서 구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극점이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지금 요 높이차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마이너스랑 2니까 몇이 나? 4가 나지. 근데 이 4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냐면 2분의 지금 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몇이냐면 1이죠. 최고차. 그리고 이 베타마 알파는 뭐냐면 근이 아니고 도함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가 2고 그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 나왔다? 4가 나왔다. 이게 실제로 너네가 그때 극소를 계산한 것과 차이를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것도 언제나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증명보다는 이때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최고차 계수가 a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는 1에서 그때값 6을 갖고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문장. 여기서 a는 양수로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 비율 관계를 모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그럼 f'x라는 것이 fx가 최고차가 a인 3차 함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을 했을 때 f'x라고 하면 최고차 계수가 3a가 되겠지. 3a. 그죠? 그리고 얘를 전개해주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서 3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a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를 써주시고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ax 세제곱 빼기 3ax 더하기 뭔가 상수가 붙어 있겠죠. 그치?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면 6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1을 넣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6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2a인가요? 잠깐 반대로 했구나. 여기를 마일이랑 1로 할게요. 그래야 a가 양수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다시 2a 플러스 b가 6이고 마이 플러스 b가 뭐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 연립해서 a 찾고 b 찾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너네가 요 비율 관계를 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너네 몇 차이 난다? 8 차이 난다는 거지. 그래프에서 보자면 너네가 지금 8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요 8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원래는 a의 절대값이나 양수라고 돼 있으니 a라고 둘 수 있다는 거고, 맞죠? 맞지? 거기에다 곱하기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이 지금 2 차이 나잖아요. 이거의 세제곱인데 그게 8이 되려면 a가 몇인 거냐?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2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암산으로 끝나는 문제야. 왜냐면 이게 대부분 문제를 너네가 많이 풀다 보면 이 간격이 2인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극대 극소점의 차이가 2인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2일 때 무조건 4야. 최고차 1 기준. 근데 2인데 8이네? 그럼 2배겠지.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양수니까 2야. 라고 누군가는 그냥 암산으로 풀고 있는 것을,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비율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비율관계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3차 함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4번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1대1대1대1 법칙이라는 거는 변곡점, 극소점, 극대점, 그리고 다시 만난 점, 다시 만난 점이죠. 뭐가 다시 만난 점이야? 극소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극소로 y는 극소를 그었을 때 다시 만난 점, y는 극대로 했을 때 다시 만난 점. 그랬을 때 요 점, 다시 만난 점, 극대, 변곡, 극소, 다시 만난 점, 얘네들의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하다. 이게 1대1대1의 법칙이고요. 1대 루트 3의 법칙은 뭐냐면 변곡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야. 지금은 평행하게 그었지만 얘가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변곡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극점까지 거리와 다시 만난 점까지 거리 간격이 1대 루트 3이다. 이런 비율 관계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짝 달라지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이 점에서 극점까지가 아니라 이 기울어진 직선과 평행한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까지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만나는 점까지 거리가 루트 3이 된다.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대 루트 3의 법칙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의 차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2분의 최고차의 차의 세제곱, 요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극값의 합인데 극대랑 극소의 합은 지금 이 두 점이 변곡 대칭이잖아요. 그럼 요 극소값은 변곡점 y좌표 빼기 k고, 얘는 변곡점 y좌표 플러스 k인 거지. 두 개를 더하면 뭐로 나와? 변곡점 좌표에 2배로 나오겠죠. 그죠? 요걸 통해서 변곡점을 구할 수도 있겠고, 혹은 변곡점의 y좌표를 통해서 그때 그 합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차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키 5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네가 요 함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fx-k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f가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fx 빼기 k는 뭐냐면, 자 봐봐, 너네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했죠. 자, 이게 y는 fx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거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x를 y 방향으로 k만큼 내리자 이거죠. 내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자, 혹은 이제 태규쌤이 좋아하는 걸 쳐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쳐 올리면 되죠. 밑으로 내려 있는 부분 올려주면 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귀찮은 점이 뭐냐면, k만큼 내려서 곡선을 다시 그리라고 하면 너네 자신 있니? 얘를 모든 점을 k만큼 내린 그래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 아니야. 이거 이쁘게 그릴 수 있겠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단계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안 그릴 거야.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이 수원심한테 얘기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K를 딱 놓고 얘가 fx야. 있죠. fx 플러스 3은 어떻게 그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죠? 자, 얘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y는 0이었지. fx 플러스 3을 그리고 싶으면 너를 y는 3이라고 하지.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y는 0은 어디 있어? 자, 요 간격이 1이니까 하나, 둘, 셋 좀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화살표를 딱 지워주면 이게 f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때 이 값들도 다 어떻게 돼야 돼? 3씩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그리는 알고리즘을 곡선을 이동한다, 접어 올린다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해보세요. 자, 얘를 fx-k라는 거는 더 간단한 게, 잘 봐. 수민아. 얘가 y는 0이었으니까 fx-k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 y는 k? 마이너스 k 뭔 거 같아? 확실히 이거 마k가 맞아요. 마k. 얘를 마k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마k면은, 자, 내가 여기다가 이거 fx 마k를 그리기 전에 그냥 이게 y축이었어. 이게 x축이었을 때 여기에 y는 k를 미리 그려놨다고요. 미리 그려놨어. y는 k를 미리 그려놓은 거야. 이 상태로 fx 마k를 그리라고 하면 너의 이름이 y는 0에서 y는 마k로 바뀌면서 너의 이름이 뭐가 돼? y는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마k는 뭐냐면 y는 k를 긋고 걔를 x축이라고 해요. 이겁니다. fx 마k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는 k를 긋고 걔를 x축이라고 우기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던 이 상황에서 fx 마 2를 그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연아? 일단 뭘 그려? y는 2를 그려야 되겠지. 그럼 y는 2는 어디에 그어지겠어? 여기에 그어지겠지. 아니, 지금은 이거죠.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y는 2를 긋고 그리고 걔를 누구를? y는 2를 뭐라고 우겨? x축이라고 우기라는 얘기야. 이게 fx-2의 그래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지금 아까 요 간격이 1에 여기 3이었으니까 지금은 요 간격이 1이고 1이니까 지금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아까 상황에서 이만큼 내려온 상황이 된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fx 마k의 절대값을 하는 건 뭐냐면 일단 1단계 y는 k를 긋고 걔를 x축이라고 우기는 걸 한 다음에 2번 이제 그 밑으로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쳐 올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y는 k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다고 한다면 얘가 x축이 되고 얘보다 내려간 부분이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의 그래프인 거야 지금은? fx 마일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1일 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갖는 요 그래프를 요 과정을 했을 때 극점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상황들, 뭔가 개형이 크게 바뀌는 상황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K를 어디에 그었을 때 극점의 개수가 좀 달라질까? 그래프 형태가 달라질까?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어디가 있을까? K 값이 뭐일 때? 극소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K가 극소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듣고 여기를 잘라 올리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모양에서는 여기 극소점이죠. 극대점이고 극소점이죠. 개수가 몇 개인 거야?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K를 내가 여기서 위아래로 바짝바짝 움직인다고 해도 모양이 세부적으로는 바뀌지만 크게 바뀌진 않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K를 올리다가 극소가 될 때까지 딱 올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극소 하나, 극소 2개 극대 하나잖아요. 근데 극소가 서로 다른 값으로 나왔죠. 근데 내가 극소에 맞춰서 K를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튕기면서 극소가 2개 극대가 1개인 건 동일한데 극값이 몇 종류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극소가 지금 요 두 값이 똑같잖아요. 그치? 서로 같은 극소가 나오고 다른 극대가 나오죠.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두 개가 되는 거지. 세 개가 아니고 세 가지가 아니고 극점의 개수가 몇 개 하면 세 개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네가 여기보다 더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보다 수민아? 잘 봐야지. 자, 얘보다 밑으로 내려간 부분 다 접어 올려야 되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적읍시다.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극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다 극소예요. 그죠? 그때는 하나, 둘이 되겠죠. 근데 자 극소값이 세 개가 나오지만 극소값의 종류는 한 가지인 거지. 그치?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 값들이 다 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근데 그때는 어때?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원래 부분이 그대로 좀 더 크게 나오고 여기가 작게 나오고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게 나오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너무 추워? 아, 네. 저 컸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K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라고 했을 때 얘랑 높이가 같아질 수도 있지 않겠니? 어떻게 그거만 같아질까? 변곡점을 그렇지. 이 대칭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K가 그어지게 되면 얘가 튕겨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간 높이랑 여기랑 어때? 서로 같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극값의 개수는 극값은 하나, 둘, 세 개의 극소와 하나, 두 개의 극대를 갖겠지만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너네가 여기서 극값의 개수가 달라지는 구간 혹은 서로 다른 극값의 개수가 달라지는 구간들을 표시하라고 했을 때 그 바뀌는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것은 K는 극소 그리고 K는 극대 그리고 K는 변곡까지 얘네들을 기점으로 극점의 개수가 달라지든 극값의 종류수가 달라지든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그럼 4차 함수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4차 함수 대형 정리하고 개념 일단 마무리할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유형 나가야지. 이거 이거 다요? 네. 다는 못 나가겠지만 4차 함수 시스템은 이제 아이스텝은 오늘도 숙제로 나가요. 4차 함수는 대형이 좀 다양해요. 얘는 4가지가 있거든. 3차 함수 몇 가지 있어? 3차 함수 사실 3가지입니다. 3차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경우가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하나도 없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그림으로 나오고요. 4차 함수 개형은 W, 안장점, 사중근, 그리고 뭔가 이상한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4차 함수는 주로 이 2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2가지가 어떤 경우냐면은 도함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고 얘는 두근을 갖는 경우고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중근으로 갖는 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경우 여기가 단일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3중근으로 접하는 경우 이게 접하는 건 4차로 접하는 건데 도함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배감 여기 중근과 다른 한근 여기 3중근 그리고 얘는 한근과 두 허근 뭐가? F'X는 0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4가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저 첫 번째, 두 번째 저 2가지 그림이에요. 2가지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도함수를 구했더니 4x마 1, x마 2, x마 3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함수가 4차 이게 지금 3차잖아 얘가. 도함수가 3차니까 원래 함수 4차 함수겠죠. 그 4차 함수가 0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 1이랑 2랑 3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1이랑 2랑 3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극소 대 극소 다시 올라가 이런 모양으로 약간 이빨처럼 생겼죠.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비율 관계를 갖는데 어떤 비율 관계를 갖냐면 일단은 이렇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이 1, 2, 3 등차를 이룰 때는 극소가 서로 같게 나와요. 극소가 서로 같다. 지금 극소점이 두 군데잖아. 여기도 극소고 여기도 극소인데 얘네가 등차를 이룰 때는 극소가 서로 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를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요 간격을 1이라고 하면 요 간격도 지금 1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자, 이 위에 이 선을 기준으로 관찰하면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2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함수에서. 그리고 여기서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나와요. 4제곱. 근데 여기서 베타 알파는 뭐냐면 얘네가 대칭이기 때문에 먼 간격이 아니고 가까운 간격을 차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fx를 구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fx가 분명 x4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일 거예요. 지금 x4제곱의 개수가 4여서 그쵸? 근데 지금 얘가 극점들이 1이랑 2랑 3이 나왔기 때문에 요 간격이 지금 1이잖아?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요 높이차는 최고차 개수 1에다가 차이가 1이어서 그냥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오늘 받아들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함수 개형 중에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는 너네가 이제 도함수를 딱 구했는데 얘가 4 곱하기 x-1에 x-3에다가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해주시죠. 자, 이런 경우는 너네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지금 1에서 한번 접하는 거고요. 3에서도 접하는 거예요. 3에서 접하는데 1에서는 2차로 접하고요. 3에서 3차로 접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돼요. 도함수 기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선을 그렸을 때 지금 여기가 뭐가 됐어? 뚫접이 됐지. 여기가 삼중근을 갖는 그림이 됐지. 그럼 여기는 그냥 뚫이 돼버렸지. 단일 긋는 상황이 됐지. 그래서 여기가 간격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4라고 합시다. 여기를 4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만난 요 지점이 뭐가 된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 1이 돼서 여기 x좌표가 0이 될 거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요걸 이용해서 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뭐 문제 또 다른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f0이 3이다. 만약 이런 조건이 있으면 0이 3이니까 그냥 여기 y는 3이네. 그럼 이제 식을 너네가 세울 때 fx는 x 여기 x 한 번 만났고요. 그리고 4에서 3중근으로 만났으니까 요거에 플러스 3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요 높이차 요 높이차도 공식이 있습니다. 요 높이차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분의였나? 잠깐만요. 얘가 2분의 3분의구나. 3분의 최고차 개수 곱하기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두 점의 차이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세제곱이 아니고 4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도함수의 x 세제곱의 개수가 4기 때문에
얘 아마도 x 4제곱에서 왔겠죠. 최고차 계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3분의 1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차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여기 1과 4, 요 간격이니까 3이 되는 거여서 거기에다가 3의 4제곱을 해주게 되는 건데 3분의 3의 4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27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함수식을 구했으니까 실제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넣었을 때 마3의 세제곱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7 더하기 3이고요. 그리고 여기 값이 3이죠. 그럼 3하고 얘랑 몇 차이나? 27 차이 나는 거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적분해서 식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걸 봐봐. 이걸 적분해서 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F1이 2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1이라는 게 지금 요거를 준 거지. 여기 Y값이 2다 이걸 준 거죠. 그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식을 세울 때 수민아 식을 세울 때 Y는 2랑 이 4차 함수 그래프랑 1에서 중근, 3에서 중근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fx를 최고차 계수 얼마로 두고 x마1 제곱, x마3 제곱 플러스 2라고 두면 되는 거지. 맞니? 이렇게 둘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x 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x 4제곱 최고차 계수는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제 확인해보자고 했던 게 뭐냐면 이 간격이 진짜 1로 나오냐였는데 지금 f3 여기는 지금 2가 맞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죠. f2를 계산을 하시면 1 곱하기 1제곱에 마일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가 돼서 3이 나오고 실제 이 간격이 1 차이가 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은 얘가 이렇게 4차 함수인데 양쪽이 대칭으로 나온 경우랑 이렇게 요런 그래프로 개형으로 나오는 요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을 좀 풀어볼 건데, 성민아, 별 차리고.